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이 조금 많이 흘렀지만, 예,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총장님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유심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뉴스도 보고, 그래서 유심히 안 봤는데요. 굉장히 지금 현 정권의 비리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언론에 나오는 것보다, 예, 더 많은 비리들이, 네, 굉장히 예상했던 것 외 이상으로 굉장히 비리가 많고요. 지금 이거를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지금 이분께서 걱정을 하시는 게, 예, 이 글을 읽고 저도 이제 걱정이 사실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네, 한번 이분이, 네, 11월 29일 날 저한테 오전 3시, 새벽 3시에 3시 2분에 보낸 글을,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미 대선에 부정선거가 많았듯이 한국에도 분명히 그런 시스템은 존재할 것이다. 아무리 우파 보수가 단결하여 문정권을 심판할 이 대선에서 아무리 훌륭한 후보가 나온들 부정투표 시스템을 제거하지 않는 한 안심할 수 없다. 문제는 어떻게 제거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후보 경선에서 윤 총장이 된다 치자. 그런데 그런 부정선거 보팅 시스템을 제거하지 않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오늘날 투표 선거 시스템이다. 이미 미국에선 미 대선의 부정선거에도 한국을 의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가 지금 너무 자기 혐오에 빠져 있는가? 사실 미 대선의 부정선거에 너무 관심이 많아 그리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 문제이다. 유권자 투표자의 의향과 관계없이 소프트웨어의 조정자의 손가락으로 좌지우지되는 선거 결과 앞에서 흥분 안 할 수 없지 않겠는가? 네, 저도 흥분이 됩니다. 중앙선관위와 A-WEB, A-웹 관계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안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이 문제만큼은 미국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할 것 같다. 도대체 야권에서는 이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알고 있는가? 오로지 민경욱 전 의원과 몇몇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멀어져 가고 암울해지기만 한다. 대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인가? 지금은 후보의 중요성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선거 시스템의 개선 없이 하면 무조건 백전백패다. 차베스가 그랬고, 마도르도 그랬고, 바이든도 그랬고, 문통도 그랬는데 누구 한 명 나와 이 문제에 대해 설파하는 이가 없다. 민경욱 전 의원 혼자서 이 국가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지금 문통은 여유스럽다. 누가 그들의 후보가 되느냐가 중요하지. 야권의 후보에는 관심이 없다. 그리고 퇴임 후 자기 몸에 대한 신경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가능성이 낮은 이낙연의 무게를 더 두고 이재명은 당선 후 반드시 자기를 깜빵에 보낸다는 생각에 박근혜와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구치소나 깜빵 동기가 되기 싫을 뿐이다.
내심으론 김경수가 12월에 무죄로 풀려 후보 반열에 오르면 당연히 민주당 대선 후보는 김경수로 낙점된다. 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그 보수 채널 중에서 저는 그 유재일이라는 분의 방송을 한 번씩 보는데요.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을 좀 밤늦게 이렇게 실시간 생방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제가 또 이렇게 밤에 좀 이렇게 새벽에 12시 1시쯤 돼서 그때 씻고 이렇게 얼굴에 뭐 이렇게 기초를 바르고 하는 시간이 그 시간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실시간 그 방송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실제 그 전화로 통화를 하는 게 방송으로 생방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통화를 하신 분이 연결된 사람이 기자였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기자였는데 지금 현 여당 출입 기자고, 그러니까 여당하고 이렇게 친하겠죠. 그분이 하시는 말 중에, 전화 통화 중에 김경수 의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김경수 의원을 그 여당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낙점을 했었답니다. 낙점을 해두고 김경수를 대선 후보로 낙점을 해뒀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죠. 그 김경수가 뭐 대선 후보가 될 만큼 뭐 인지도가 있다든가 뭐 전혀 그런 게 아닌데도 그렇게 해놨답니다. 근데 이제 그 댓글 사건으로, 댓글 사건이죠. 그걸로 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일단 지금 유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이제 김경수 낙점된다, 이미 정해진 예정, 그분도 그 기자분도 그렇게 원래 결정이 돼 있었답니다. 김경수로. 근데 이제 그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생방으로 그 얘기를 그 유재일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이분도 지금 그 얘기를 하시네요. 이미 정해진 예정의 결과이다. 현재의 이낙연과 이재명은 껍데기에 불과하니 그렇게 정해진 게 이번 대선의 원 플랜이다. 왜 그렇게 당당할까? 김경수가 대선 후보감이 되는가? 능력은 없어도 뒷배가 있으니 법원에 무죄가 되면 무조건 대통령에 당선된다. 유권자의 의향과는 관계가 없다. 그게 부정선거 보팅 시스템이 있으니 가능한 일이다. 온전한 솔직함이다. 야권은 지금 후보 찾는다고 바쁘지만 모든 게 허탕이다. 아무리 윤 총장이 후보가 된들 이러고 점을 이렇게 좀 찍으셨어요. 여기서 이제 그 놀랄만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윤 총장은 다른 후보와는 좀 다를 수가 있다. 그는 문통의 이 시스템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알고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윤석열 총장님은 이 부정선거에 이런 선거 조작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분이 지금.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래서 그를 구속하려고 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선 절대적으로 여론전이 필요한데 걸음돌이 코로나 전국이다. 코로나를 지금 현재 12월 18일입니다. 오늘 새벽. 제가 그 징계위 끝나고 나서 100% 징계가 떨어지면, 결정이 나고 나면 코로나 숫자가 1000명대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근데 또 1000명대로 늘어났죠. 지금 저거는 조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백히. 이거는 문정권에서 이제 그 조작을 하는 건데요. 그때 이제
그 윤석열 총장님 직무 배제했을 때도 1000명대로 올라갔었죠. 네, 그랬다가 다시 500명대로 내려왔다가 지금 그 징계위가 열리는 날까지도 400명대였습니다. 그랬다가 징계위 떨어지고 나서 그날부터 갑자기 1000명, 1200, 1200명대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하는 숫자를 하루에 10,000명 검사하면 500명쯤 나오고요. 20,000명 검사하면 1000명대 나옵니다. 검사하는 숫자하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지금 그러면 걸음돌이 필요한데 코로나 전국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를 도우는데 한계가 있다. 분명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희망을 버리면 안 된다. 트럼프가 1월 21일 한국 시간 1월 21일 지나면 반드시 한국의 부정선거를 위해 뭔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래, 그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한다. 대한민국이 필요하고 문 정권은 미워하고 박살내고 싶겠지만 우리 국민까지 박살낼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 점에서 희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이분이 굉장히 이런 글을 굉장히 많이 보내오셨는데, 참 그 새벽까지 이렇게 그 새벽 늦게까지 글을 보내오시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오늘 그 채팅을 했는데 뭐 수술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비관적이었지만 죄송합니다. 비관적이었지만 현실적인 문제점을 걱정하다 보면 우울해지기까지 한다. 하지만 정신 차리고 희망을 가지고 부디 윤 총장 지키기 운동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미 대선에서 트럼프 팀의 법적인 전쟁은 오직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혜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도미니언과 스마트매틱의 연결고리를 박살내어 그와 연루된 중국과 한국 그리고 세계 각국의 불량 집단을 내치고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국가를 위해 전쟁을 대리전 형식으로 치루어지고 있다. 이 점에서 윤 총장 이상으로 트럼프 진영의 승리가 윤 총장의 승리가 되는 셈이다.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를 응원해야 된다. 응원해야 한다. 그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방정식이다. 2달이 안 남았다. 만약 그 사이 윤 총장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온 나라가 조용해질 이유가 없고 난장판이 될 것이다. 그것까지 감수하면서 무리수를 둔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현실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성을 가지고 냉정하게 이 시국의 판때기를 볼 필요가 있다. 절대 감정에만 기울면 우리는 진다. 저들의 패를 읽고 천천히 하나씩 접근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 눈물이 난다는 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조금 그 미 대선 내용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있는 게요. 어쨌든 윤석열 총장님께서
그런 선거 조작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는 그런 글을 남기셨기 때문에 그런 조사나 지금 이 글에 보면 지금 비리가 굉장히 많아서 그 비리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드려야 되는데 미 선거에 대해서 지금 미국 그 선거에 대해서 또 빠르게 지금 몇 가지 더 미국 반미 중국 인사 금융 제재 발동 1. 캐리 람 홍콩 행정 수반 은행과 카드도 못 쓰고 집에 현금 쌓아놓고 살아가는 이유 있는 카드 사용 못하고 신규 카드도 발급 안 되고 꼼짝 마라 뭐 이네요. 조만간 한국의 반미 인사도 그 꼴 나죠. 자식도 해외에서 자금도 못 받고 은행 사용 금지되니 세컨더리 보이콧 얼마나 겁나는 것일까요? 다음 편에 백악관 행정명령 13873호에 대한 내용 급히 올려드립니다. 네, 백악관 행정명령 제 13873호 이 행정명령은 2020년 9월 9일 발효했는데 내용은 미 특허청에 등록된 기술을 자국 및 3국에서 사용했을 때 제재를 가한다는 것인데 특히 중국 화웨이와 거래하는 국가와 기업에 대해서는 그 기업뿐만 아니라 그 기업과 거래하는 거래은행까지 세컨더리 보이콧한다는 내용이 주 골자인데 2021년 1월 9일부터 내년 1월 9일부터 시효된다. 저 역시 얼마 전 집에서 LG U 플러스 와이파이를 SK로 미리 대체했습니다. 저는 SK입니다. 특히 LG 휴대폰, 노트북,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서둘러 삼성이나 SK, KT로 바꾸는 게 안심이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미 재무부에 민간 기업인이 권고하는 게 무리라 하고 있지만 미국은 콧방귀 하나 안 낀다. 그 날짜에 화웨이의 부품을 하나라도 사용하면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에 당해 해당 국민과 시민만 불편을 받게 됩니다. 각자 네이버나 구글에 이 행정명령을 쳐보시고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미리미리 조치를 해놓는 게 안전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건너라고 한 말이 생각납니다. 네, 그 LG에서 중국의 화웨이의 그러면 그 부품을 소재나 부품을 쓴다는 얘기인데요. 저기 화웨이랑 그 거래를 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뭐 그 은행까지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다는 그 내용인데 LG U 플러스 그러니까 LG 휴대폰, 노트북, 인터넷 저는 지금 LG 휴대폰을 지금 세컨이 지금 삼성의 그때 삼성 계정 때문에 초기화 때문에 LG 핸드폰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TV가 스마트 TV인데 75인치 LG 저게 또 스마트 TV라서 LG 저거 TV가 이게 저게 그 호환이 되죠. 그래서 그걸 못하게 지금 막아놨는데 스마트 TV라서 그거 말고는 노트북도 삼성이고 다 핸드폰도 삼성인데 그리고 그 위성 TV도 SK고요. 그래서 통신사도 뭐 SK인데 LG 제품은 TV랑 지금 에어컨이랑 에어컨도 뭐 에어컨은 한 10년 된 건데 10년 넘은 건데 뭐 그런 게 있다니까 LG 그 휴대폰이나 노트북, 인터넷 등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빨리 바꾸시는 게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미 대선 상황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그 행정명령 그거고요. 미 대선 상황에 대해서
지금 11월 29일자인데요. 시드니 파웰 거대한 크리켄을 풀어 선거 범죄 국제사기단 초토화시키다. 조지아주 1. 선거 조작의 메커니즘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의 투표 시스템에 의한 체계적인 숫자 조작이 먼저 실행되고 그 조작된 숫자에 맞추기 위해 사후에 물리적인 조작이 가해지는 구조입니다. 물리적 조작은 트럼프가의 표를 버리거나 바이든의 표 더미로 포함된 뒤 나중에 참관인이 보지 못하는 사이 몰래 등장한 사기 우편 표지 용지로 대체되어 증거를 인멸하는 식입니다. 다시 말해 투표 기계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에 의한 눈에 보이는 집계 데이터의 조작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조작을 담당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표가 이제 더해지거나 바꿔치기 되는 식이 되는 방식으로 선거 사기가 실행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우리나라 어디에서 본 방식과 거의 똑같아 보입니다. 그 차베스의 선거 조작을 위해서 설계된 소프트웨어임을 당시 차베스 정부에서 직접 선거 조작을 눈으로 본 내부 고발자 증인의 증언을 감사해서 투표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매틱 소프트웨어 설계의 핵심 요구사항은 모든 감사에서 투표 조작을 숨길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이었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차베스는 스마트매틱에 탐지되지 않고 각 투표자의 투표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각 투표자의 투표를 마음대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 핵심 요구 사항이 모든 감사에서 투표 조작을 숨길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 고발자가 차베스는 스마트매틱에 탐지되지 않고 각 투표자의 투표를 마음대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유권자가 지문을 스캐너에 놓으면 지문이 유권자의 이름과 투표한 신분에 대한 기록에 연결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를 원했지만 그 유권자는 자신이 투표한 것과 다르게 변경된 투표를 추적할 수 없습니다. 차베스는 특정 유권자에 대한 변경된 투표의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데이터 간 모순이 없도록 시스템을 설정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스마트매틱이 분명히 요구했다고 합니다. 스마트매틱은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동의했고 차베스 대통령을 의해 그 결과를 달성하도록 만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생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미니언 선거 시스템의 전신입니다. 미군이 독일에서 도미니언 서버를 직접 압수한 것은 신의 한 수였다. 제가 기사에서 본 미군이 그 도미니언의 서버를 소프트웨어를 확보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독일에서 확보를 했다는 그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이 모든 증거에 대한 물리적인 증거의 실체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미군이 독일에서 그 사이트 서버를 압수한 것이 불법적인 증거 수집이므로 증거의 효력이 없다고 하지만 파웰 같은 변호사가 합법적인 증거 효력을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적었고요. 그리고 미국 행정부가 그런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작전을 했다는 주장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이 독일에서 작전을 해서 사이트 서버를 확보할 때 이 증거가 합법적인 증거로 이번 소송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마도 외국 세력이 미국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그 근거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조지아주의 표 차이는 고작 12,670표 정도이다. 트럼프의 표가 바이든 측 더미에 있었고 투표하러 갔을 때 이미 당신은 투표한 사람이니 투표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령 투표 등 몇십만 표가 트럼프 진영으로 올 표가 준비되어 있다. 그럼 여기에 승부는 끝난 게 아닐까요? 여기서 말하는 크라켄, 북극 바다의 다리가 8개의 문어 비슷한 괴물을 말하는 게 크라켄이라고 하는데요. 크라켄은 미군이 보유한 정보전 시스템이 될 수 있고, 또한 이번 선거의 모든 부정과 비리를 들춰낼 수 있는 엄청나고 방대한 증거와 데이터 소스를 의미하기도 한다. 어쨌든 이번 2020년 미 대선은 결코 이대로 끝낼 수 없단 것이다.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이 진실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도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차베스 대신 문통을 삽입시켜 보면 4.15 총선이 얼마나 많은 부정선거였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미 대선 속보해서 또 11월 30일 오전 12시 20분에 미 대선 속보 펜실베니아 선거는 위헌이고 트럼프 대통령 승리 가능성 매우 높아. 네, 이거는 나왔었는데 현재 12월 18일 현재는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미 펜실베니아 법원 판사 트럼프 승리 의견 각서 나오고 주의회에 선출 권한 부여한다는 판결, 주 항소 법원의 패트리샤 맥컬로 판사가 주 대선 개표 결과 인증을 노는 27일 증거 심리 전까지 중단하라고 주 당국의 명령. 예비역인 토마스 맥커너니 CIA 전에 제가 말씀드린 토마스 맥커너니 장군은 얼마 전 해머와 스코어 코드에 대해서 미 국민이 알아야 된다고 했다. 11월 30일 CIA는 2003년 후진국의 선거 조작을 위한 해머와 스코어 카드를 만들어 깊숙이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 만든 이것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일전에 경고를 한 적이 있다. 그는 2020년 미 선거에서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스코어 카드라는 선거용 소프트 카드를 사용해 왔다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CIA가 2020년 미 대선에 스코어 카드라는 소프트웨어 선거 시스템을 사용하여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2020년 10월에 아메리칸 리포터라는 잡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렸습니다. 플로리다, 텍사스, 네바다,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조지아주 같은 경합주에서 상대방 표를 빼앗는데 스코어 카드가 사용되었다. 1. 미국 특수부대 서버 압수 작전 11월 28일 현지 시간 w.v.w TV에 맥커너니 중장과 마이크 플랜 중장의 특별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특별 인터뷰에서 미 델타 포스의 부대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CIA가 운영하는 서버 농장을 습격하여 서버를 압수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그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5명의 군인과 1명의 CIA 요원이 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전한다. CIA 요원들은 보안을 위하여 아프리카에서 파견된 인물들이었다. 이번에 델타포스가 이후에 보안 서버를 정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쿠데타 미수에 이란, 중국,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왔다. 그 쿠데타 음모에는 트럼프의 재선 성공 시 음해할 무시한 음모가 숨어 있었다. 이 사람들은 반역죄를 저질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역죄의 배후가 낱낱이 가려져 엄벌에 처하기 전에는 절대로 공직에서 물러나면 안 된다 했다. 또한 맥커너니 중장은 트럼프가 도둑들이 올 곳을 알고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서 아마 준비한 행정명령은 외세가 선거에 개입할 경우 미국이 적극적으로 징벌을 가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가 미리 알고 대비를 했다는 얘긴데요. 네, 미 대선에 대해서 별로 제가 미 국방부가 이제 그 도미니언사의 그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를 확보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그 독일하고의 그 연관성도 본 기사를 본 적은 있습니다. 예, 시드니 파웨 변호사, 예, 중국 이란 해커 도미니언 접속 기록 증거 제출. 파웰은 미시간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중국과 이란 등 외부 세력이 이번 미 대선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서버 조사 결과가 제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법원에 제출된 선거 인증 무효 소송에서 도미니언 시스템 DS 시스템이 선거 기간 중에 중국, 이란 등의 외국의 IP 주소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자료가 제출되기도 했다. 이날 소장에 진술서를 작성한 화이트 해커는 미 육군 305 정보대대에서 신호정보 수집과 분석을 담당했던 전직 요원으로 자신이 도미니언 본사를 해킹했으며 이를 통해 선거 당시 이 시스템이 중국, 이란, 세르비아 등에 연결되어 있었던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해커는 소장에서 선거 당일 뉴욕타임즈와 CNN 등 주류 언론에 대선 집계 현황을 실시간으로 전송한 업무를 맡았던 에디슨 리서치사는 도미니언의 자회사였고, 집계 중에 이란의 서버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로고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이 해커는 이달 중순 또 다른 화이트 해커가 발견했던 도미니언 해커와 중국 서버의 연결 기록도 확인했는데요. 특히 잉 기록에서 잉이 뭔지 잉이면 ing인 것 같은데요. 잉 기록에서 선거 중에 도미니언의 모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던 파트너 도메인에서 중국 간 자체로 데이터가 입력된 기록을 찾아내어 중국이 선거 기간 중에 도미니언을 통해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했다는 물증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이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 물증을 제시를 했고요. 개표장 내에 있는 개표기들과 개표장 내에 있는 서버, 인터넷을 연결하면 안 되죠. 이렇게 갈로해서 그런 말이 들어있는데, 그 서버에 중국에서 그 서버로 접속이 된 그 로그 기록을 찾아내서 물증을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서 대선 안전을 공언한 CISA 미 국토안보부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이라고 합니다. 이 CISA에서 이란에서 대선 개입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은폐한 것을 확인했다. 크랩스 국장 해임 이렇게 됐습니다. 그 CISA의 국장이 해임됐겠죠. CISA는 10월 말 이란의 선거 시스템 접촉 사실 확인 보고서 등 보안 당국이 이란에 의한 선거 시스템 데이터 획득을 확인한 바도 있었다. 이렇듯 미 대선에 있어서 자국의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에서 미 대선에 직접 개입해 자국의 유리한 후보가 대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집요한 노력을 하는 점을 볼 때 한국 사회는 어떠하겠는가? 북한과 중국이 개입해 부정선거가 여러 차례 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강조하지만 왕이가 방한을 했을 때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국가서열 20위도 안 되는 주제에 문통 앞에만 서면 우리 그 대통령이 할아버지 행세를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2017년 대선 시 중국이 한국의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밤마다 북의 별님과 오매불망 시진핑 주석만 기다리는 달통 불쌍한 문통아, 왜 그런 짓을 했니? 70년 한미 동맹을 너 하나로 우리가 파기하고 친중해야 된다 하면 차라리 죽고 말지. 친중 종북은 너희들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나 하고 우리 국민을 괴롭히지 마라. 차라리 이 나라를 두동강이 나는 한이 있어도 친중은 안 되고 너를 칼하고 말지. 트럼프 취임 후 너한테 지옥문이 열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다 죽여주마. 이렇게 지금 적으셨습니다. 미 대선에 대해서 그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그 세계 3차 대전 물리적인 예전처럼 그런 전쟁이 아니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세계 3차 대전 사이버 전쟁인 것 같습니다. 과연 누가 이 사이버 전쟁에서 이기냐? 이게 관건인데 북한에도 해커 단체가 있죠.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미국의 대선 소식이었고요. 일단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내용 바로 이어서 연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